이렇게 이제 탄핵 시국이 있다가 이제 겨울과 같이 겹쳤죠. 그리고 요 거래량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런 구간이 거래량이 평균보다 많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 구간은 평균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이 선이 월 평균 거래량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산이 이제 침체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 탄핵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 때 이제 2016년 12월이었거든요. 네. 그때 요 정답은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기억을 또 올려서 데이터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까지 갔지만 탄핵이 안 됐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까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기를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게 2016년 12월부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일단 부산이 관심이 있을 거니까 부산부터 볼까요? 네. 부산부터 보면, 자, 일단 시세와 거래량, 저는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뭐 보통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거래량은 거짓말 안 한다. 시세는 어떤 사람이 비싸게 내놨는데 덜컥 비싸게 샀다 하면 이게 한꺼번에 비싸게 딱 좀 시세가 찍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싸게 내놓으면 싸게 나온 게 또 찍히기도 한데, 그렇죠. 전체 거래량은 이게 누군가가 조작하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아파트는. 네. 그래서 본다면 이제 2016년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입니다. 2016년 이제 12월이면 10월 달 한번 좀 거래량이 터지고요. 이제 12월 요때 보면 거래량이 되게 급감해요. 그래도 확 빠지네요. 예. 급감하고 요 시기가 또 어떻냐면요. 부산이 2009년부터 해가지고요. 좀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일부 요때 이제 조금 소폭 들어가는 요때 물량이 좀 있었거든요. 소폭 들어가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탄핵 시국이 있다가 이제 겨울과 같이 겹쳤죠. 그리고 요 거래량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런 구간이 거래량이 평균보다 많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 구간은 평균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이 선이 월 평균 거래량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산이 이제 침체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요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탄핵 때문에 꼭 됐다기보다는 뭐가 있냐면 부산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고평가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018년 8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파리 대책이 터졌던. 그렇죠. 그래서 2018년 초기에 문재인이 들어오면 집값을 잡을 거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부산은 그동안 많이 달려왔던 부분이 피로감이 누적돼서 이렇게 꺾였던 부분이 더 커요. 계속 박근혜 정부 때 사라고 계속 풀어졌죠. 다. 네네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는 초기에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빚내서 집사라였고, 마지막에는 이제 규제를 하던 찰나였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들어오면서 나 들어오면 집값 잡을 거야 막 이랬거든요. 이때는 서울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부산은 거래량이 좀 요때까지가 좀 안 요때 조금 회복했잖아요. 보면 평균은 못 넘겼지만. 그래서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조금 회복했단 말이에요. 봄장 오면서. 봄장이 살짝. 그래서 약 3, 4개월 정도가 되게 거래가 없었습니다. 부산은 이제 이랬고요. 시세는 보면요. 시세는 조금씩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세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한국모함처럼 주식과 다르게 탁 안 좋으니까 푹 빠지고, 변동성이 약하잖아요. 비트코인 주식보다 변동성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시세는 조금 올랐다가 오히려 파리 대책 이후로 좀 꺼졌습니다. 심리는 이미 그 전부터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거래는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부담감 때문에 못 샀던 거죠. 그리고 저도 요때 뭐였냐면, 이제 주택 시장이 좀 고평가니까 토지로 넘어오자.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하고 나면서 여기 그 기장 쪽에 부동산 오픈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토지는 오히려 좀 상승장이 왔었죠. 자, 그 다음 서울을 볼게요. 이게 지역별로 다 왜 봐야 되냐면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서울은, 자, 그래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서울을 보면요. 똑같은 16년 12월에 터졌는데, 자, 서울이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더 좀
정확합니다. 참 거래량이 들쑥날쑥이다. 16년 12월 요때 보면 분위기가 서울은 어땠냐면요. 여기 13년 말 있죠. 하순부터 이제 요때까지 쭉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되나 하면서 상승을 타고 있다가 16년부터 이게 그 유동성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16년 전까지 13, 14, 15년도는 전세가가 오르면서 서울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시장이었고 16년부터는 서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붙는 장이었는데 이 16년 12월에 요때 이제 보면 16년 12월이 요때잖아요. 그래서 탄핵 시국이 오면서 요때 사실은 거래량이 앞에 좀 많이 터졌어. 그러면서 이제 12월 거래량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1월 달 안 좋고 그다음에 2월 달 보통 거의 91%까지 회복하죠. 그다음에 3월 달은 넘어갑니다. 10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평균 넘어가고 그다음 터져요. 터졌구나. 터지고 쭉 껐어요. 그냥 계속 문제니까 계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계속 규제를 하는데 뭐 규제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할 정도로 투자자와의 거의 싸움처럼 쭉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완전 포괄적인 상승장이 났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 요 탄핵 시국, 이 3, 4개월 조용한 시국이 사실은 완전 기회였죠. 서울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볼까요? 자, 대구 쪽을 보면, 대구도 여기 거래량을 보면요. 이 진짜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이죠. 자, 재밌네요. 들어보니까. 16년 12월 이렇게 보면 16년 10월 달에 대구가 이렇게 장이 안 좋았거든요. 반대로 부산은 대구 장이 좋은 장이었고 대구는 장이 안 좋은 장에서 16년 계속 안 좋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데 여기 12월 달쯤 요때 터졌단 말이에요. 요때 이제 탄핵 시국이 터지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 바닥 찍고 요 거래량이 바닥 찍고 올라오는 찰나에 탄핵이 터지면서 훅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때 빠지죠. 그래서 12월 달 빠지고 1월 달 팍 빠지죠. 2월 달 조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3월 달 조금 올라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올라오냐면 요때 6월 달, 7월 달, 6, 7월 달 쪽에 탁 올라온단 말이에요. 요때는 그 대구는 요때 지방인데도 규제를 해도 오르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구는 요때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요때 대대강이라고 해서 대구, 대전, 광주가 지방을 좀 주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때 분위기가 좋았고, 근데 서울보다는 좀 늦게 해보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때 원래 좀 빨리 갔어야 되는데, 요때 탄핵 시국이 만들어준 거래 급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쪽은 또 보수의 표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 좀 강하게 와닿았죠. 그 다음에 대전 볼까요? 대전은 또 다른 움직임이더라고요. 이게 움직임이 다 달랐어요. 대전은 보면 제가 앞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대대광이라고 했죠. 대전은요, 16년 12월이 세종시 입주 때문에 조용했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조용했고 16년 10월 달에 오히려 거래량이 이제 대전이 싸다. 전국 투자자들이 대전에 몰려갈 때잖아요. 이제 세종의 입주가 조금은 이제 없어지면서 가격 차이가 있으면서 그리고 터지고 나서 12월 달 좀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은 세종과 맞물려서 거래량 자체는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냥 조용해요. 근데 요때 계속적으로 가격은 조금씩 오릅니다. 그러다가 여기 18년 요때 있죠. 18년 10월부터 해가지고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또 19년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요때 19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의 대대강 시대가 좀 열렸었거든요. 전국이 다 오른 시기죠. 그때 부산은 이제 계속 쉬어갔죠. 19년 11월 규제가 풀리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를 보면요. 광주. 광주까지 보면 이제 끝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자, 광주는 16년 12월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16년 말이 조금 거래가 터졌던 시국이고, 이제 12월부터 거래가 좀 없어요. 없는데 팍 빠지지도 않아요. 팍 빠지지도 않고 팍 늘지도 않고. 근데 가격은 좀 꾸준히
계속 상승하다가 이제 19년부터 이제 좀 터집니다. 19년, 18년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가격이 좀 오르고 오히려 요때 이제 요 20년도 코로나 터지면서 또 오르고. 예. 그래서 보면 정말 이 탄핵 시국이라는 게 탄핵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좀 대한민국이 참 국민들이 위기 때 좀 강한 성향이 있잖아요. 항상 그랬죠. 예, 위기가 오면 잘 뭉치잖아요. 나라에서 옛날 조선시대부터 왕이 못해도 이 백성들이 그렇죠. 워낙 잘해가지고 또 잘 이겨내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번 탄핵도 어떻게 보면 탱크가 몰려올 때 국민들이 다 막아야죠. 시민들이 가서 막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또한 한 공통적인 거는 한 3, 4개월 정도가 좀 조용하고 결국에는 앞전에 이 시장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부산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떨어졌던 경향이 크고 대구나 대전, 서울은 오르는 찰나에 시국 때문에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가던 자기 자리대로 가던 성질이 이렇게 역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이 본질적 시장 분석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적인 그 시장의 흐름을 잠깐 순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은 네. 결국은 그 큰 흐름은 그죠. 그렇죠. 대세는 네. 바꿀 수 없다. 네. 이렇게 좀 결론이 내려집니다.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